연결고리. 자,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팀장님과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공개해 주시죠.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띈다. 연결고리 한 이후로 처음으로 시황 보십니다. 네. 네. 일단 FOMC, 테이퍼링, 물가, 소비자 물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좀 9월에 좀 어느 정도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네. 한번 좀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주제를 준비를 했고, 예. 사실 이제 8월 소비자 물가가 지금 발표가 됐죠. 전년 대비 좀 3% 좀 상승했다고 나오고 있고, 식물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좀 제외하고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9월 고점 이후에 좀 안정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징적으로 올해 좀 물가 상승을 좀 이끌었던 좀 재개방 관련된,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요소들이 좀 많이 완화되고 있다. 사실 이제 항공이라든지 숙박, 중고차 같은 게 일시적으로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코로나19 좀 재확산으로 인해서 소비가 좀 위축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 그냥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조금 이제 안심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물가 상승률을 좀 견인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휘발유 같은 거, 원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제 부동산 비용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싸죠, 거기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고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좀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제 주거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물가 상승을 좀 기여하는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짝 좀 제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이제 결국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빠르게 어떻게 보면 좀 낮아질 것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찾은 건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사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수치의 목표까지 좀 도달하기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아마 올해까지는 한 5% 내외로 좀 어느 정도 압박이 시달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계속해서 좀 양쪽을 봐야 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상당히 좀 강해요. 그러니까 원재료들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수요로 어느 정도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그 물가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FOMC에서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9월 이제 FOMC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여름부터 계속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망이라고 하고, 일단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언제 할 거다라기보다는 이제 할 거다, 이제 이것 할 거니까 준비해, 약간 시장에서 계속 이제 알려주는 거고,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설레발을 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연준에서 아직 그 특별하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려는 주겠다고 했었죠.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지금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을 하고 자산 매입 관련돼서는 이제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1월 혹은 이제 내년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돼서 분명히 가이던스를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FOMC에서 언제쯤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가이던스는 분명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FOMC 할 때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11월 아니면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에서 내년 초에 분명히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테이퍼링을 좀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시장은 이제 테이퍼링이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제 테이퍼링을 얼마나 짧게 끝내느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금리를 얼만큼 이제
금리 인상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금리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얼만큼 올리냐 그거를 지금 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좀 그 앞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이러한 좀 완화적인 흐름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번 주 사실 좀 약간 조정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좀 기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를 거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게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황 속에서 봐야 될 종목들이든지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다시 한번 성장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이제 페이스북 뭐 이제 구글 좀 많이 말씀드렸죠. 애플 이런 쪽 미국에서 보면 이제 그런 성장주들 분명히 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러 테크 업체들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구글인데요. 네.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일봉이나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2배 이상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단순히 주가의 이제 금액인 거지 이제 시총을 따졌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지 네. 광고 수입이 지금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이요? 네, 아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테크 종목들이 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테크 종목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요즘 방송국에서 이 종목 거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네,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거의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기억 속에 사라졌는데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배터리 3사 같은 이제 뭐 LG 화학은 이제 좀 물적 분할 이슈도 있고 하긴 하지만 삼성 SDI도 최근에 루머가 좀 있었죠.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이제 상위 시총 종목들, 뭐 LG 전자까지 이런 종목들에 분명히 상승되는 장면처럼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한 10월 정도까지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장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11월 정도부터 연말부터 네. 한 내년 4, 5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비슷하게 예. 예. 그러니까 한 5, 6개월 정도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좀 코스피 랠리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 줍줍하는 좀 잘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쪽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네. 심어 봐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다시 한번 또 업종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시스코 시스템즈 소프트웨어 중심 매출 구조로 변경. 자, 좀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제 시총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실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구독 경제라는 그 이제 매출 구조가 끼면서 네. 확실히 이제 고성장으로의 어떤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거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애플도 이제는 핸드폰 모양이 바뀐다기보다는 소프트가 강화되고 약간 네, 그런 네. 쪽으로. 예. 근데 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기업 캠퍼스용 네트워크 장비를 좀 공급하는 네.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를 좀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 행사를 좀 펼쳤는데 여기서 지금 연 44% 정도의 구독 서비스 매출을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좀 높이겠다라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변화하는군요. 또 이제 하드웨어 사업에서 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이제 변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깔아놓은 어떤 장비들에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할 만한 업그레이드라든지 AS를 통해서 뭐 이제 하드웨어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고 그 안에 돌아가는 그동안은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네.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저는 시스코가 이제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좀 모르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다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아니면 연결제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밸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이제 넷제로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미국의 뭐 글로벌적인 어떤 탄소 저감 정책과 좀 궤를 같이 하는 트렌드네요, 진짜. 네, 그래서
204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가 2050년인데 더 빨리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코 제품의 어떤 사용 과정이라든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목표를 좀 세우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좀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플로우를 좀 어떻게 보면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이제 친환경 종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코 시스템즈가 체질을 변화하고 있고 좀 새로운 걸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연결해서는 국내 증시 어떤 종목들 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구독 경제에 관련돼서 특별하게 이제 좀 떠오르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구독 경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보통 뭐 전기 배송, 뭐 아니면 뭐 대여, 뭐 무제한 이용 뭐 이런 게 있는데 대여 쪽으로는 이제 정수기, 코웨이, 코웨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월 결제해서 듣는 뭐 멜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쵸.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좀 특이하게 이런 정수기 같은 경우 렌탈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게 대여 이런 구독 경제들 좀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코웨이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스템이라고는 좀 약간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봤을 때는 좀 구독 경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렌탈 사업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넷제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넷제로에 가장 좀 선두에 있는 회사가 이제 SK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ESG 경영. 네,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 네. 지금 정유회사잖아요. 뭐 2차 전지 회사기도 하고. 근데 지금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금 국제 기후 리스크 관리 모형을 좀 개발하겠다고 지금 업무 협약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SK에서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의 어떤 기후 대응을 좀 이어받아서 지금 최근에 좀 넷제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전사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봤을 때 결국 이제 어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은 넷제로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모든 회사들이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종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가격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독 경제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렌탈 사업 관련된 부분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반기에도 분명히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8만 7천 원 정도에서 9만 원대 지금 매물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좀 딛고 올라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물대 상담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분할 이슈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셀 3사 중에서 여전히 싸다. 그래서 저는 정고점 33만 원까지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웅진 코웨이하고 SK 이노베이션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